ETF 흐름이 많이 있는데 가격은 그에 비해서 반응을 많이 못하고 있는 거죠. 이럴 때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거든요. 지금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좀 듭니다. ETF 흐름이 계속해서 이렇게 플러스를 만들어 간다면 조만간 신고점을 또 다시 깨지 않을까. 우리나라 돈으로 1억 500만원 이걸 깨는 날이 머지않아 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지금 시각은 5월 26일 일요일 오전 8시 7분입니다. 금요일날 역사적인 일이 있었죠. 네, 이더리움이 현물 ETF가 승인이 됐습니다. 아직 완벽하게 승인이 다 된 건 아니죠. 다들 아시다시피 19B4 요 서류는 통과가 다 됐고요. 네, 8개 회사가 통과가 됐습니다. 바네크가 가장 원래 먼저였죠. 바네크를 비롯해서 블랙락이랑 피델리티, 아크, 그레이스케일, 기타 등등 8개의 회사가 승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S1이 남았거든요. 이게 언제 될까? 이게 가장 사람들이 궁금해할 것 같은데요. 여러가지 외신들의 보도자료를 보면은 아주 빨리 되면 한 6월 중에도 가능할 수 있다. 그리고 아마도 한 9월쯤엔 될 거다. 늦어도. 그러니까 6월에서 9월 사이. 요 정도엔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되냐 안 되냐 문제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이 문제가 정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거는 승인이 완벽하게 됐으니까 되는 거는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안 될 일은 이제 없는 거죠. 되는 걸로 확정이 됐으니까 그럼 언제 될지 언제 되더라도 한 3개월 정도잖아요. 우리가 3개월 정도는 충분히 기다려 볼 수 있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더를 지금 시점에 투자하는 게 좋냐? 저는 솔직히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많이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몰빵은 하지 말고 좀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아무리 그래도 그럼 이더리움 투자하는 게 비트코인 투자하는 것보다 더 좋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비트코인이 하나도 없는데 이더리움만 사는 거는 저는 좀 무서운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비트코인은 제 경우에는 갖고 있어도 별로 이렇게 하나도 무섭진 않거든요. 근데 크립토 쪽 자산을 비트코인 없이 이더리움만 갖고 가는 거는 저는 알트만 투자하면 좀 왠지 마음이 좀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비율에 맞게 좀 투자하면 여러모로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도 가격이 다시 조금씩 올라오고 있죠. 이더리움 승인 소식이 전해지면서 비트코인도 역시 많이 올랐거든요. 하지만 그거는 좀 많이 뱉어냈죠. 네, 그리고 또 다시 이렇게 반등하고 있거든요. 좀 작은 시간봉으로 볼게요. 이때 갑자기 급등했을 이때가 이더리움 ETF가 승인된다. 승인될 것으로 보인다. 라고 에릭 발추나스가 트위터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좀 같이 올랐죠. 이더는 급등했고 이더는 20% 올랐죠. 그러면서 비트코인은 한 몇 퍼센트 정도죠? 한 3, 5%? 그 정도 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승인 나기 직전에 이더리움이랑 같이 이렇게 급등하다가 기대감으로 오른 거죠. 승인 뉴스가 나고 좀 횡보하다가 지금 최근에 또 조금 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르고 있는 데는 비트코인 상승은 당연히 또 현물 ETF를 보지 않을 수가 없죠. 네, 거의 요즘에 현물 ETF가 역대급입니다. 이게 이렇게 역대급인데 가격의 움직임이 별로 없다는 게 놀라운 수준입니다. 요때는 좀 마이너스가 좀 있었죠. 네, GBTC가 그레이스케일에서 좀 팔아서 마이너스가 있었는데 이때 이후를 한번 보세요. 플러스 총 열흘 동안 그러니까 10영업일이거든요. 무려 2주 동안 단 한 번도 마이너스가 안 나고 계속해서 플러스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플러스도 아주 조금 플러스 이런 게 아니라 대체로 1억 달러 이상 요때만 6,600만 달러였고 그 뒤로는 1억 달러, 3억 달러, 2억 5천만, 2억 2천만, 2억 3천만, 3억 달러, 1억 5천만, 1억 달러, 2억 5천만 흐름이 엄청나죠. 특히나 지난주 금요일 이더리움 현물 ETF 때문에 그런지 기대감에 엄청나게 유입세가 많았죠. 이게 지난주고요. 이게 이번 주거든요. 네,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해서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ETF 흐름이 많이 있는데
가격은 그에 비해서 반응을 많이 못하고 있는 거죠. 이럴 때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거든요. 지금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좀 듭니다. 오랜만에 비트코인 현물 ETF 전체 플로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월 10일 날 ETF가 승인이 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인 11일부터 거래가 시작됐거든요. 거래가 시작되자마자 무려 6억 달러가 들어왔어요. 엄청나죠? 6억 달러가 들어오고 그 다음날 2억 달러가 들어오고 이때 뉴스에서 미디어에서 엄청나게 많이 보도를 했거든요.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엄청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날은 미국 장이 쉬는 날이었고요. 그 다음부터 보시면 그레이스케일이 이때다 하면서 팔아치우기 시작합니다. GBTC가 이때부터 공공의 적이 됐죠. 매도량 한번 보세요. 6억 달러, 4억 6천만 달러, 5억 8천만 달러. 그러니까 거의 6억 달러 가깝게 매일매일 팔아댔어요. 이때 정말 크게 떨어졌죠. 그래서 1월 25일까지 계속해서 마이너스를 보입니다. 그때가 요맘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되게 조금 떨어진 걸로 보이는데 이때가 마이너스 21%였습니다. 이만큼 하락한 거랑 비슷한 비율로 떨어진 거예요. 요때랑 요때는 21% 좀 넘을 것 같은데 하여간에 좀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떨어졌단 말이죠. 그 영향은 그레이스케일에서 팔아치우니까 이런 영향이 있었던 거죠. 올해 비트코인 흐름은 현물 ETF의 흐름과 거의 동조화돼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26일부터는 우리가 기억하는 그 엄청난 불장이 시작됐죠. 이때부터 플러스가 계속해서 플러스 행진이 돼 있는 걸 보이시죠? 그리고 플러스 막 4억 달러, 5억 달러, 플러스가 엄청나죠? 그 뒤로도 보면은, 4억 달러, 5억 달러, 5억 달러, 6억 달러, 3억 달러, 4억 달러, 3억 달러, 쉬는 날이고, 1억 달러, 엄청나게 올랐죠? 그래서 2월에 상승량이 진짜 어마무시했습니다. 요때가 2월달 상승량이거든요? 진짜 장난 아니었죠? 2월 달에 진짜 가장 많이 올랐어요. 이렇게 많이 오른 때가 흔치 않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엄청난 상승세였죠. 이게 다 현물 ETF 영향이었고요. 그뿐만 아니라 2월 달에 계속 오르다가 3월 달에 거의 활용 점정이었죠. 어마어마했습니다. 3월 초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10억 달러 넘게 들어온 때도 있었어요. 이때가 제일 많이 들어왔을 때거든요. 3월 12일인데, 그리고 이때까지도 견조하게 엄청 올랐습니다. 그래서 정점이 3월 14일 날 정점을 찍었어요. 이때 최고가 우리나라 돈으로 1억 500만원, 업비트 시세 기준으로 이때 가격이 계속 플러스가 나왔을 때 이때쯤에 정점을 찍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그레이스케일에서 갑자기 매도 물량이 엄청 낮았어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되게 세졌다가 약간 플러스 됐다가 그리고 4월 달에는 계속해서 또 마이너스였죠. 이러면서 흐름이 계속 안 좋았어요. 여기까지 보시면 알겠지만 5월 초까지도 계속해서 마이너스였죠. 그게 여기에 고스란히 나옵니다. 1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 이때는 진짜 엄청난 상승세였어요. 이때 한 88% 올랐거든요. 불과 한 달 반 만에 88% 상승이라는 엄청난 기염을 토해냈습니다. 그리고 이때를 정점 찍고 계속해서 한 5월 초까지 쭉쭉 빠졌죠. 5월 초에 다들 기억나시죠? 56,000달러까지 이렇게 빠졌었잖아요. 요때 빠지고 나서 52,000까지 빠질 수 있다. 이런 뉴스가 좀 많이 나왔었죠.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때가 현재까지는 단기 저점을 만들고 있죠.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걸 다시 깨러 내려가기는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거는 저는 일단 투자에서 배제하고 하고 있어요. 물론 리스크 대비는 하고 있지만 가능성은 희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상승세가 계속 크게 나오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거 얼마 안 오른 것 같지만 상승세가 꽤 많이 나왔어요. 무려 25%가 올랐습니다. 25%. 한 2주 만에 25%가 올랐으면 상당히 많이 오른 거죠. 이런 흐름들이 앞으로는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 지금 10일 연속으로 플러스가 되고 있으니까 이게 계속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분위기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ETF 흐름이 계속해서 이렇게 플러스를 만들어 간다면 조만간 신고점을 또 다시 깨지 않을까. 신고점이 여기거든요. 보시면은 73,777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억 500만원. 이걸 깨는 날이 제가 봤을 땐 머지않아 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아까 차트에서 보셨지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ETF가 승인이 나고 그 다음날부터 쭈루룩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GBTC가 그레이스케일에서 계속 매도를 해서 가격이 오히려 떨어졌거든요. 한 마이너스 21%까지 빠졌습니다. 그러면 이더리움도 역시 ETF가 승인이 나면 떨어지냐, 이것도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GBTC랑 비슷한 게 이더이거든요. 그레이스케일에서 미리 갖고 있는 그냥 펀드, ETF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물량이 뭐 적진 않겠죠. 물론 GBTC에 부하면 뭐 미미한 양이겠지만, GBTC가 요즘에 플러스로 전환된 거 아시잖아요. 그 이유가 이게 미니 트러스트라고 하는데, 티커가 그냥 BTC입니다. 얘는 비트코인 트러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 얘는 그냥 비트코인 미니 트러스트입니다. 그 티커를 너무 잘 잡았어요. BTC가 ETF 티커이기도 하거든요. 요게 수수료를 대폭 낮췄습니다. 얘는 수수료가 1.5%, 무시무시하죠. 얘는 수수료가 0.15%예요. 그러니까 수수료를 10분의 1 수준으로 낮춰줘서 이제 유출은 좀 멈췄고 오히려 플러스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아까 이더리움 ETF가 8종이 승인됐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8종 안에 이더의 미니 트러스트가 또 있거든요. 그것도 역시 티커가 그냥 이더입니다. 짱이죠. ETH. 이게 그레이스케일의 뭐 이더리움 미니 트러스트 티커인데 같이 승인됐어요. 그러면 이게 수수료가 비싸서 그동안 빠져나갔던 이 현상이 없을 수도 있는 거죠. 동시에 상장이 되니까 그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오른 것도 없는데 그냥 뭐 빠질 것도 별로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ETF가 승인이 되면은 요게 전체가 다 이쪽으로 갈아탈 수 있게 해준다면 얘도 수수료가 뭐 비싸고 얘는 수수료가 뭐 한 10분의 1 수준으로 싸고 뭐 이러면 굳이 갈아탈 이유가 없죠. 뭐 블랙락이나 이런 데보다 더 싼데 굳이 갈아탈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저는 한 8월 초 정도 이제 이더리움 ETF가 거래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8월 초. 원래 블랙락의 결정기일이 8월 7일이었거든요. 저는 요때쯤에 블랙락에서 승인 가능성이 51%, 안 될 가능성이 49%, 요 정도 보고 있었는데 5월 23일 날 이렇게 승인이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때 바네크는 뭐 광탈할 줄 알았거든요. 바로 거절 뭐 이럴 줄 알았는데 바로 여기서 승인이 됐어요. 블랙락도 이때 다 같이 8종이 승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더리움은 유출세가 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은 방향성이 거의 일치합니다. 거의 상관계수가 0.9 수준이거든요. 상당히 같은 방향으로 많이 움직여요. 비트코인의 호재가 이더리움의 호재이기도 하고 이더리움 호재가 비트코인의 호재이기도 합니다. 물론 100% 같이 가는 건 아니지만 거의 함께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비트코인의 자금 흐름이 요새 너무 좋잖아요. 플러스 10일간 플러스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 이더리움에도 전가가 되겠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만약에 최고점 넘고 한 75,000달러? 막 이렇게 올라간다. 비트코인이 75,000달러 가면은 저는 이더리움도 4,000달러는 당연히 뚫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75,000을 갈 수 있냐? 이게 저는 현 시점에서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는 약 한 10% 정도 상승이 있어야 돼요. 이게 언제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간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뭐 빠르게 되면 6월 초에도 가능하고 근데 그건 너무 기대감이 너무 높은 것 같고 대략 한 7, 8월 정도에는 이거를 충분히 돌파할 것 같거든요. 그때부터는 흐름이 좀 빨라지고 좀 재밌어질 것 같습니다. 요즘에 좀 암호화폐 투자하는 분들이 요즘엔 너무 재미가 없어요.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좀 머물러 있다는 거죠. 횡보하고 있으니까 좀 재미가 없을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이거는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얼마든지 또 재밌는 시장이 곧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7, 8월에 이 전고점 넘어가고 그때쯤 이제 이더리움이 ETF 승인되면서 거래량 그러니까 자금 유입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더리움이 올라가면서 비트코인 올리고 비트코인 좀 흐름이 좋으니까 비트코인이 전고점 넘기고 좀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많이 떠났잖아요. 지금 김프가 한 2% 수준밖에 안 되는데 김프가 많이 올라와야 돼요. 김프가 한 8% 수준으로 지난 3월처럼 이렇게 갑자기 올라오게 되면 시장의 관심이 되게 뜨거워지고 있다는 거죠. 저는 최고의 마케팅은 가격의 상승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격이 상승하면 사람들이 다 관심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때는 가격이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가격이 상승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는 보고 투자할래. 뭐 그것도 방법이긴 합니다. 하지만 뭐 안정성은 조금 더 높아질 수 있지만 수익성은 좀 작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라면, 그리고 아직 다 못 샀다면 지금 분할 매수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잠깐 광고 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다가 이게 돈이 먼저다 라고 치시면 저희 카페가 나오거든요. 네, 여기 카페에 들어가시면 홈페이지 바로 가기가 나옵니다. 강의 3개가 런칭돼 있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코인 강의가 있고요. 네, 코인 강의 8기죠. 수강료는 10만원이고요. 총 4주간의 수업입니다. 수업 4번에 10만원이면 가성비 있는 수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요때 17일, 그리고 24일, 31일. 네, 17일 이미 지났죠. 네, 녹화본으로 수강이 가능합니다. 녹화본 수강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6월 7일이죠. 6월 7일 날은 라이브로 시황 플러스 뭐 그때 제가 관심 갖고 있는 뭐 알트 플러스 비트코인 시황 뭐 이런 거를 라이브로 설명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 주에는 현물 비트코인이나 뭐 그냥 기타 코인들 현물을 어떻게 투자하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배우고요. 두 번째 주차에는 차트 보는 법이랑 선물 투자하는 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웁니다. 선물 투자는 되게 위험하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면 다 잃을 수 있거든요. 리스크 관리하면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주차에는 바이낸스 사용법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코인 강의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돈이 먼저다 사이트에서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있으니까 보시고 신청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경매, 요즘에 부동산 시장이 다시 조금씩 빛을 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내년까지 부동산 시장이 좀 떨어져 줬으면 좋겠는데 제 생각에는 그냥 횡보 정도 하게 될 것 같거든요. 경매 생기초 13기 경매는 좀 미리미리 배워두면 나중에 좀 쓸모가 많으니까 수강료는 15만원입니다. 5월 16일, 23일, 30일 녹화 강의입니다. 권리 분석이라던가 뭐 어떻게 하면은 뭐 경매를 투자할 수 있을지 뭐 매우 상세하게 다 알려드리거든요. 3주차 때는 법인에 대해서 법인 투자하는 법 뭐 이런 거 법인의 장점 단점 이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알려드리고 있고요. 이때는 2주에 걸쳐서 실제 경매 투자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경매 투자 플러스 특수 물건 이런 부분들을 설명해 드리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완전 초보분들도 들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하나도 모르는 분들도 얼마든지 수강이 가능하시니까 이것도 역시 더보기와 고정 댓글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약 강의 수강료는 10만원이고요 5월 22일과 5월 29일에 2주에 걸쳐서 강의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22일 날 하는 강의는 실제로 내가 청약을 넣을 때 일반 분양이죠. 일반 분양이나 특공 어떻게 하는 게 당첨될 수 있는지 그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때는 분양권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가점이 딸리신 분이나 뭐 주택이 2주택 이상 되면은 어차피 청약을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분들은 분양권을 좀 관심 갖고 봐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내년에는 분양권 시장에 좀 괜찮은 물건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내년에는 분양권을 좀 잘 들여다볼 생각입니다. 기초를 좀 배워야 이것도 가능하니까 마찬가지로 부동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초보자분들 대상이니까 그냥 부동산을 처음부터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